안녕하세요. 4단계 익힘 문제, 익힘책 풀이입니다. 중급 2 국어 사건과 사고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일단 어휘 보겠습니다. 어휘,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팔이 부러졌어요. 부러지다. 브레이크, 그죠? 부러지다. 부러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부러지면은, 그렇죠. 목발을 짚어야 돼요. 목발. 팔 부러졌을 때, 아니, 팔이 부러지면은, 다리가 부러지면은, 발목을 부러지면 목발을 짚어야 되고,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해야죠. 깁스. 깁스 알죠? 여러분, 이렇게 팔 보면은,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해가지고, 그 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깁스를 해가지고, 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깁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깁스를 하죠. 깁스를 해서 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걸죠. 그래서 이 뼈가 제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깁스를 해야 돼요. 이마가 찢어졌어요. 이마가 찢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찢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꿰매야 되죠. 그죠? 꿰매야 되고. 발목이 심하게 삐었어요. 발목이 삐면은 못 걸어 다니니까 뭘 짚어야 돼요? 목발을 짚어야 되죠. 목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어요. 대이면은 바로 아주 차가운 물에 열을 식혀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손이 데이면은 뜨거운 물 이렇게 탁 손 뒤에면은 바로 어, 아주 차가운 수돗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다음 또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베이다. 어디에 베이다? 저 칼가 아주 날카로운 것에 이제 베이는 거예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차에는 어떻게? 치이다. 물에는 빠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원에서 뛰다가 어떻게 됐어요? 뛰면은, 그렇죠. 넘어지죠.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어디에? 칼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베이다. 칼이라든지 또 낫 같은 거 있잖아요. 칼 또는 낫 이런데 아주 날카로운 데는 날카롭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죠. 그래서 베여서 이제 피가 났다. 사다리 위에서 우리 그 공사 같은 거 또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떨어지죠.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다쳤다는 거예요. 다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다. 이렇게 하죠. 좀 많이 다치는 거. 수영을 잘 못하는데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고 말았다. 물에 빠졌다.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구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고와 관련된 낱말들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 사건과 관련된 단어들이네요. 그죠? 사건 관련된 거. 가해자.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죠. 가라는 것은 더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더 해를 입혔다. 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힌 사람을 이제 가해자라고 하고 또 이거는 이 사람은요.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 입은 사람.
그 다음에 부상자는 어떤 사람? 다친 사람. 다친 사람을 부상자라고 하죠. 다친 사람. 그 다음에 사망자는 뭐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용의자는요. 용의자는 뭐예요? 그렇죠.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의심. 의심을 받는 사람. 용의자, 그 사건의 용의자예요. 범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해자인지 모르는데 아마 maybe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은 용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은 유력한 범인으로 딱 저 사람이 아주 범인일 경우가 많다. 저 사람은 정말 범인일 거야 라고 의심되는 누구를? 저 용의자죠. 용의자 김모 씨를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말을 하지 않아요. 사고가 생긴 사건이나 사고를 그리고 가해자들을 용의자들에게 이렇게 사람 영수 씨 이렇게 안 하고 이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잘 모르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때는 김모 씨 이렇게 누구라는 뜻이에요. 누구 김누구 씨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김모 씨를 체포해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조사 중이다. 도서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물건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뭐를 입은 사람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10명에 달한다. 10명 가까이, 그죠? 달하다. 그래서 가까이 된다. 이런 말이 달한다. 정도 된다. 자, 건물에서 연기가 나자마자 모든 주민이 피한 거죠. 피한 덕분에 가벼운 누구만 나왔어요? 가볍게 다친 사람만 나왔다. 이렇게 했으니까 부상자 이렇게 돼요. 가벼운 부상자. 그래서 가벼운 부상자를 또 뭐라고 하냐면 경상이라고 해요. 경상자. 경상. 자, 경상이라고 하고 이 아주 심하게 다친 사람을 중상이라고 해요. 중상. 무겁다는 뜻이죠. 가볍다는 뜻이고 이제 경이라는 말은 가볍다. 중이라는 말은 무겁다. 이런 말이죠. 이번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뭐예요? 그렇죠. 가해자는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초보자라고 하죠. 초보자. 그래서 초보자라서 미숙했어요. 운전이 미숙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죠. 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무슨 자예요?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그렇죠. 사망자. 사망자가 늘고 있어. 가해자는 이렇게 되고 피해자는 그래서 사망자가 늘고 있어. 늘고 있다란 말은 그죠? 증가하고 있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주 급하다. 아주 급하다. 시급하다. 자, 이번에는 4번 어휘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사건에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사건이. 그래서, 무슨 사건? 사기 사건. 사기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뺏는 거죠. 사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종 사건. 실종 사건은 이제 missing이죠.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실종됐어요. 하면 사람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missing person case가 실종 사건. 방화 사건은 이 화가 뭐예요? fire죠. 그죠? 그래서 불을 낸 거예요. 불을 낸 거, fire 사건. 그 다음에 폭행 사건은요, 때려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행 사건이 있고 절도 사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도둑이죠. 도둑 사건.
도둑들 사건이죠. 그리고 강도 사건은 다른 사람 물건을 이제 뺏어 갔는데 이 절도 사건과 강도 사건의 차이점은 이 강도 사건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다치게 해가지고 물건을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망 사건, 그다음에 뺑소니 사건은 이제 도망갔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사건. 그 자동차 뺑소니 사건이 많죠.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그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뺑소니 사건이죠. 자, 1번.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돈을 간 거죠.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돈을 빌린 후에 뭐 하지 않는 거? 갚지 않는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기 사건이죠. 그래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사기 사건에 주의해야 한다. 아까 실종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미싱 펄슨 그죠? 사람 잃어버렸어요. 층간소음을 이제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많죠. 그래서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페이션스 못했어요. 참지 못해 윗집 사람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다 다른 사람을 때린 거죠. 그럼 뭐예요? 폭행 사건 발생했다. 방화 사건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사건. 3번 편의점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어요.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건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절도 사건이죠. 훔치고 달아나다가 붙잡히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4번 경찰은 길을 건너는 사람을 그렇죠. 횡단보도나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이제 건너는 사람을 이제 차로 친 후에 차로 치다. 차로 친 후 그냥 도망친 무슨 사건이요?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쫓고 있다. 그래서 뺑소니 사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작은 그 사고라도 꼭 상대방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꼭 주고 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뺑소니 사건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볼게요. 동사 을 뻔하다예요. 을 뻔하다는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almost 거의 일어날 것 같은 상황까지 갔음을 나타내요.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일어날 뻔했어요. 그렇죠? 거의 일어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어제 제가 배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속다. 내가 속을 뻔했어요. 그죠? 다칠 뻔했어요. 안 다쳤어요. 다칠 뻔했어요. 그 상황까지 갔어요. 일어날 것. 모르다, 모를 뻔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울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울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울 뻔했어요. 찾다, 찾을 뻔했어요. 먹다, 먹을 뻔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뻔했어요. 쓰다, 쓸 뻔했어요. 운동하다, 운동할 뻔했어요. 듣다, 여기 들을 뻔했어요. 요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울다는 리얼은 울을 아니고 울 뻔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쉬운 거죠.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넘어질 뻔했어요. 커피를 들고 뛰어오다가 다 뭐 할 뻔했어요? 그렇죠. 쏟을 뻔했어요. 받침 있으니까 쏟을 뻔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졸다가 내릴 곳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놓칠 뻔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을, 받침 없을 때는 리을.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가 차에 뭐 할 뻔했어요? 칠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그렇죠.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면 여유를 부리다 이러죠. 여유를 부리다가 학교에 뭐 할 뻔했어요? 늦을 뻔했어요. 그렇죠.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쏟을 뻔했다.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거의 almost 거의 뻔했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저 차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조금 전에도 사고가 날 뻔했어요.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거의 그 지경까지 갔어요. 여행 가서 고생했다면서요. 들었어요. 그죠? 나면서요. 아, 처음 가는 곳인데 지도도 없이 다니다가 뭐 요즘에 지도 필요한가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TV에 뭐 또 카카오맵 있는데요. 지도도 없이 다니다가 뭐 할 뻔했어요? 그렇죠. 길을 잃을 뻔했어요. 주말에 이사하느라 힘드셨죠? 힘들었죠? 말도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사가 끝나고 거의 뭐 할 뻔했어요? 그렇죠. 쓰러질 뻔했어요. 이거 품질이 안 좋아서 환불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죠. 환불은. 그래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싸고 괜찮아 보여서 그냥 뭐 했어요? 주문할 뻔했어요. 주문 안 했어요. 다행이에요.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았어요? 겨우 탔어요. 민수 씨가 차로 빠르게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탔어요, 못 탔어요? 탔어요. 못 탈 뻔했잖아요. 그죠? 탄 거죠. 자, 이번에는 의로 인해 한번 배워볼게요. 의로 인해는 이유예요, 이유. 원인이, 그죠? 원인을 나타내는 거고요. cause. 그리고 이제 명사예요, 명사. 명사에다가 의로 인해. 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원인은.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이거든요. 뭐뭐 때문에. 뭐, 아서, 어서. 뭐 이런 거 다 이제 인해인데요. 요런 거하고 요 의로 인해의 차이점은 좀 의로 인해는 굉장히 이제 글을 쓸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격식적인 상황이죠. 이제 매너를 지켜야 되는 상황. 이럴 때 의로 인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뭐예요? 전부 다 명사죠, 명사. 명사에다가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의로 인해고 받침이 없으면 로 인해 이렇게 하면 되죠. 고장으로 인해 또 지연으로 인해. 지연이라는 것은 이제 늦추어지는 거. 그죠? 늦추어지다. 늦추어지다 지연. 비행기의 그 이륙 시간이 이륙, 그죠? 비행기 올라가는 게 이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게 착륙이죠. 그래서 그 이륙 시간에 이제 지연으로 인해서, 아니, 지연으로 인해 뭐 늦게 도착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늦추어지는 걸 지연이라고 하죠. 뭐예요? 지연이, 그렇죠. 딜레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못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출발로 인해, 사용으로 인해, 사건으로 인해, 공사로 인해, 증가로 인해, 산불로 인해 이렇게 해서 다 명사에다가 이제 로하고 의로 받침 있으면 의로, 받침 없으면 로 해서 원인을 나타냅니다. 자, 간단한 문장 완성 해볼까요? 오랜 가뭄으로 인해, 가뭄이 뭐예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거죠, 그죠? 비가 오지 않는 이제 현상이죠. 그래서 가뭄은 반대로 뭐예요?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홍수죠,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이제 쌀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가뭄 되면은 비가 안 오면은 쌀이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감소 반대는 증가죠. 자, 2번 뭐로 인해? 홍수로 인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홍수로 인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짙은 뭐로 인해? 스모그, 안개. 그 안개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안개로 인해, 짙은 안개로 인해. 그래서 그 이제 안개, 갑자기 이제 스모그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안개로 인해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됐다, 딜레이 되었다. 지하철 뭐로 인해? 고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K-팝의 뭐로 인해? 인기로 인해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아직도 수리 중이에요. 수리 중이다. 고치고 있다. 그죠? 고치고 있다. 네, 엘리베이터 수리로 인해 10시까지 이용할 수 없대요. 없다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운동 부족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로 인해?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그죠?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성인병은 이제 나이가 한 작년 정도 된 사람 40대, 50대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이제 질환은 성인병이라고 하죠. 비만. 그래서 나이가 이제 생기면은 서서히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병들을 이제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2번,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꿔놨다. 변화했다는 거죠. 변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로 인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활이 아주 편리해졌어요. 3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난은 취업난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죠? 그래서 difficult, 어렵다라는 것을 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게 어려운 것이 심각하다면서요. 시리어스, 그죠?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면서요 하니까, 어, 뭐로 인해? 그렇죠. 취업난으로 인해 이렇게 되겠네요. 일부러 대학 졸업을 늦추는 학생들도 있어요. 시간을 늦추는 사람들도 있죠. 왜 이렇게 길이 막히죠? 교통사고가 났나? 버스하고 택시가 부딪힌 뭐로 인해서? 그렇죠. 교통사고로 인해 길이 많이 막힌대요. 이렇게 바로 원인을 이야기를 할 때 뭐로 인해를 합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대화를 듣고 빈칸에다가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손가락이 왜 그래요? 요리하다가 칼에 뭐 했다고요? 그렇죠. 베였어요. 그죠? 베일 것 같아. 다리를 다쳤어요. 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뭐 해야 돼요? 뼈가 부러지면은? 그쵸? 뭐 깁스를 하든지 아니면 목발을 짚든지 해야겠네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지요. 근데 너무 미끄러워서 오다가 뭐 할 뻔했어요? 뭐 할 뻔했어요? 그렇죠. 넘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나요? 뭐뭐로 인해 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고 적어 볼게요. 국어 사건과 사고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손가락이 왜 그래요? 요리하다가 칼에 베었어요. 2. 다리를 다쳤어요? 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해야 돼요. 3.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지요? 네, 너무 미끄러워서 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4.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나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써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니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듣기예요. 잠시 드시는 어디를 다쳤어요? 어디를 다쳤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잠시 드시는 이제 목발을 짚지 않아도 된다. 목발을 이제 짚지 않아도 된대요. 목발.
목발 알죠, 여러분? 사람 이제 그 발 같은 거 삐면은 못 걷잖아요. 못 걸으니까 그렇죠? 이제 크루치스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리에 이렇게 짚고 다려야 되거든요. 목발. 목발 짚지 않아도 될까요? 잠시도 씨는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목발을 짚는 거 보면. 잠시도 씨는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맞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잠시드 씨, 괜찮아요? 목발을 짚고 왔네요. 발목을 좀 삐어서 2주 동안 이렇게 다녀야 한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랬군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건 아니라서 다른 데는 안 다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아픈데도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빨리 낫길 바랄게요. 네, 고마워요. 잠시도 씨는 어디를 다쳤어요? 잠시도 씨는 어디를 다쳤어요? 그렇죠. 어디를 다쳤어요? 발목을 삐었죠? 네. 그리고 잠시도 씨는 이제 목발을 짚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몇 주 동안? 그렇죠. 2주 동안 짚어야 된다고 했죠. 잠시도 씨는 왜 이렇게 다쳤어요? 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사다리 위에서. 잠시도 씨는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아니요. 부상으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와도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도 씨 괜찮아요? 목발을 짚고 왔네요. 목발을 짚다. 이렇게 피업이에요. 짚다. 목발을 짚다. 발목을 좀 삐어서 2주 동안 이렇게 다녀야 한대요. 2주 동안이나 다녀야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랬군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안 났어요. 그죠? 죽을 뻔했어요. 안 죽었어요. 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건 아니라서 다른 데는 안 다쳤어요. 어디만 다쳤어요? 발목만 좀 삔 거죠.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아픈데도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빨리 낫길 바랄게요. 네, 고마워요. 한국어 수업 받으러 왔어요. 다쳐도. 여러분도 다쳐도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죠. 하루라도 안 하면 또 한국어를 다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씨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러면은 읽기 볼게요.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입니다. 보이스피싱 여러분 아시죠? 전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이스 목소리라는 뜻이고 피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낚시를 해가지고 그 걸린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이에요. 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는 경찰청이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2016년에는 이제 발생 건수가 17,040건이었는데 이게 그다음 2017년에는 24,000건 정도 됐다가 2018년에는 3만 건 이상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피해 돈도 피해 금액도 피해 입은 금액도 한 1,468억 정도 됐는데 이게 금방 1,억 정도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4천억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알 수 있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이 늘었죠.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늘었죠. 그리고 2018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건수는 얼마야? 3만
34,132건이죠. 요거는 4,040억은 뭐예요? 피해 금액이에요. 그죠? 건수가 아니라 이거는 피해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 지문 볼게요.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 글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의 유형. 이제 유형이라는 것은 종류의 어떤 종류라고 어떤 형태, 종류나 형태를 보고 이제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비율 얼마나 많이 자주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발생 비율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 방법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죠. 대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없앨 수 있을까 하고 대비하는 거, 이 대비하는 방법을 이제 대처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즘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나왔죠. 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최근 이제 반대가 이제 예전이죠. 예전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 같은데 금융기관이나 그리고 경찰, 검찰 또 인터넷 메신저상의 친구라고 속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하면은 여기는 경찰인데요. 여기는 은행인데요. 당신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검찰청인데요.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그 메신저상에 또 친구라고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 이런 유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이상한 앱을 설치하게 해가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돈을 가져가는 등 사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전화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뺏어갔는데 지금은 아예 스마트폰에다가 나쁜 앱을 설치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돈을 가져가는 사기 방법. 이런 사기 방법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그 전화나 메일이나 또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보호나라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보호나라에 접속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돼요. 이거는 어떤 방법? 대처 방법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처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앱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를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은 보호나라에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또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방문하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이 보호나라에 접속해서 신고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나쁜 전화나 메일이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제 접속을 하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그런 링크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는 이제 함부로 클릭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경찰청과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그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대처 방법들을 알고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대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유형은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라고 속여서 돈을 입금하는 방법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유형. 그래서 없는 것은 발생 비율이 한 몇 %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발생 비율 같은 건 없어요. 다음 2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최근에는 가해자에게 돈을 직접 입금하는 피해자가 많다.
돈을 직접 입금하는 것보다 최근에는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앱을 설치를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앱 설치를 해가지고 빼가는 사람 그 개인정보를 빼가지고 하는 피해자가 많고 요즘에는 이건 아니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일단 클릭하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클릭하면 안 된다고 했죠. 경찰에게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죠. 나 여기 경찰서인데요.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면 그거는 사기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요즘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쓰기 보겠습니다. 쓰기 익힘. 자, 화재 사고 경험에 대한 글이에요. 이건 사실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쓸 때는 우리가 보면은 OW1H 있잖아요. 1H법.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사건 사고 경험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보면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뭐로 인하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한 원인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슈퍼마켓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밖에 모여 어느 집을 보고 있었어요. 네, 집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집 안에 연기가 가득했죠. 가스레인지의 불은 꺼져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내 실수로 인해 큰 불이 날 뻔했어요. 큰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날 뻔했어요. 외출하기 전에 가스레인지 불을 확인을 이제 하고 나가요. 그래서 몇 년 전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하다가 재료가 떨어져서 슈퍼마켓에 다녀온 적이 있다. 아, 그래요? 이때는 이제 끊어야 되죠. 불을 끄고 가야 되죠. 슈퍼마켓은 내가 아는 아파트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잠깐 갔다 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재료를 사서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밖에 모여 뭐 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을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집 창문으로 뭐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였어요? 우리 집이었어요. 서둘러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 보니 집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그렇죠. 연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했고 뭐도 가스레인지의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끝나서 고해한 거죠.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마자 아파트 관리실에서 가스를 잠가준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났지만 내 실수로 인해 큰 불이 날 뻔했다. 이렇게. 그 이후로 나는 외출하기 전에 가스레인지 불이 잘 꺼져 있는지 꼭 확인하고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이제 글을 썼는데요. 보통 사건, 사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 중심으로 이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문 있잖아요. 우리가 신문 뉴스페이퍼 같은 데 쓸 때는 기사문 원칙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